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C 프로그래밍 기초 수시고사 예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미리 예습하고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C 프로그래밍 기초. 자, 이번 시간에는 수시고사 예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고사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보는 이제 시험이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시험 문제에 모든 과목의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약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즘 한국말도 굉장히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영어도 또는 전공 영어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랬을 경우에 풀네임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약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1번 아스키에 대해서 배웠죠. 7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그런 글자들을 표현하는데 숫자를 표현하겠죠. 그 기계적으로 표현하는데 각각의 이 키보드에 있는 글자들을 일반 어떤 정수값으로 할당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코드를 아스키 코드라고 하죠. 아스키 코드.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Exchange. 그러니까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전체 세계 표준이 된 게 되겠죠. OS,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리눅스나, 리눅스,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MS 윈도우즈,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체제 또는 체계, 시스템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PU, 자, 알죠? 우리, 보통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고, 프로세스는 램, 메모리와 CPU, 그러니까 여기 램 나오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모든 프로그램은 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PU에 가서 1과 0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CPU가 바로 한국말로는 중앙 처리 장치, 중앙, C, 센트럴, P, 처리, 프로세싱, 유닛, 장치가 되겠습니다.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램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우리의 뇌의 어떤 기억을 첫 번째 번지 순서부터 이렇게 일일이 검사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기억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램. 우리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기억 장치, 램이 되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PC를 이런 컴퓨터를 살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CPU하고 램이 되겠죠. 이 성능에 따라서 1과 0을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영어 문제가 나옵니다. 영어 문제. 최근에 이런 교재들이 다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요. 한국말로 돼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이 한국말로 번역한 게 굉장히 잘 번역된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번역이 안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원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답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글자는 캐릭터죠. 캐릭터. 자,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의 정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입니다. 인테저가 되겠습니다. 인테저. 자, 상수는 컨스턴트가 되겠고요. 소수는 플로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부동소수라 그래요. 플로팅, 떠있다. 포인트, 점이죠. 그래서 부동소수라고 얘기하는데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이진수는 바이너리고요. 8진수는 옥탈입니다. 옥탈. 자, 10진수는 데시말이고요. 16진수는 헥사데시말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베어리어블이고요. 자료형은 영어로 자료가 데이터, 형은 타입. 그래서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하라. 뭘까요? 일반적인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한글. 제가 이렇게 지금 한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글은 뭐예요?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기 위한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구랑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 또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언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단, 그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내가 서로 간의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대화라고 하면 내가 내린 명령을 컴퓨터가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나한테 보여줘야죠. 보여주거나 또는 반대로 나의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나한테 다시 컴퓨터가 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컴퓨터를 인터랙티브 컴퓨터라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인터, 비트윈 이거 액티브, 인터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해서 인터랙티브.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을 때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죠. 번호를 체크를 하고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그걸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치 프로세싱. 자,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의하고요. 언어의 구성 요소는 뭔가요? 단어, 문법, 그죠? 단어, 문법,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용해서 올바른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죠. C 언어는 C 언어의 C 랭귀지니까 언어니까 C 언어에 있는 단어, C 언어에 있는 문법, 그 문법에 맞게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 이 문장이 바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 또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의 두 가지 기능은 뭔가요? 자, 컴파일러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단어 검사와 문법 검사. 그죠? 단어와 문법을 검사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GCC요. 자, GCC와 같은 GNU의 C 컴파일러입니다. 이건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컴파일러입니다. 자, MS 윈도우즈에서는 비주얼 C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그래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그래픽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픽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래픽하지 않은 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단어와 문법 검사. 두 번째는 뭔가요? 만일 단어와 문법 검사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고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뒤에서 문제 나오겠지만 소스 코드라고 그러죠. 사람이, 즉 여기서 사람이란 프로그래머가 C 언어와 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그러죠. 이 소스 코드를 컴퓨터는 CPU는 뭐만 이해하죠? 1과 0만 이해합니다. 그죠? 1과 0만 이해하니까 이걸 무슨 코드라고 그래요? 머신 코드라고 하죠. 머신 코드, 1과 0으로 된 거, 바이너리 이진수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것, 즉 1과 일반 C 언어로 된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1과 0으로 바꿔주는 것,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와 문법 검사, 두 번째는 머신 코드로 변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1과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머신 코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오브젝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운영체제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인데요. 운영체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스, 리눅스, 라즈베리 파이가 운영체제가 아니죠. 제가 앞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운영체제라고 했는데, 자, 라즈베리 파이가 운영체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기계 이름이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운영체제가 이제 보통 이제 데비안이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라즈비언이죠. 라즈비언. 자, 운영체제의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운영체제는 컴퓨터에서 동작한단 말이에요. 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러 갈 때 뭘 봐요? 요즘 카메라를 많이 보지만 첫 번째는 CPU의 성능, 두 번째는 램의 크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CPU 관리. CPU,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한테 CPU가 하나다. 그러면은 싱글 CPU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PU가 두 개다. 그럼 듀오가 되고요. CPU가 네 개다. 그러면 쿼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쿼드가 대세죠. 그래서 CPU가 네 개지만
우리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CPU 모든 프로그램은 CPU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CPU를 어떤 프로그램한테 할당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에게 이 CPU를 할당할 것인가, 그게 가장 운영체제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PU 관리. 자, 두 번째 운영체제 두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램 관리. 램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은 램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램으로 들어갔을 때 이 램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터치할 때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램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램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램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끄집어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내가 터치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램에다가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 관리, 램 관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는 뭐예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터치를 하는 순간, 내가 PC라면, MS 윈도우즈 PC라면 더블 클릭을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리눅스라면 여러분들처럼 리눅스라면 gcc-o 하고 가령 sum.c 했을 때 sum이라는 프로그램은 머신 코드예요. 1과 0으로 되어 있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sum이란 이름을 실행시킬 수, sum 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다는 것은 바로 램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램에.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램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램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주어서 램에 저장을 하고 램에서 빼내고 CPU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CPU에게 배정을 할 건지, 이러한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하는 세 가지 기능이 바로 운영체제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PU 관리, 두 번째 메모리 관리, 세 번째 프로세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C에서도 봤잖아요. PC에서도 컨트롤 얼트 딜리트를 치면 항상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한번 쳐볼까요? 컨트롤 얼트 딜리트 키를 치면 작업 관리자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프로세스로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CPU, 메모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프로세스와 CPU와 메모리가 가장 이 컴퓨터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수. 자, 컴퓨터는 머신 코드는 1과 0이고요. CPU는 1과 0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했을 경우에 10진수 값은 얼마인가? 이것이 이진수가 이럴 경우 10진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이것을 다 더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2의 n승으로 2의 몇 승 더하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2의 11승 더하기 2의 10승 더하기 2의 9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8진수일 때 값은 얼마냐? 자, 뒤부터 하는 겁니다. 8진수는, 자, 10진수는 0부터, 2진수는 0부터 1까지, 2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진수는 0부터 9까지, 8진수는 0부터 7까지, 16진수는 0부터 15까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8진수는 0부터 7까지 표현하니까 0부터 7까지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죠? 3비트죠. 왜냐하면 111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가 7이기 때문에 3비트. 그러니까 3비트씩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3이네요. 3,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잘라서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면 5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고, 또 5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고 7. 그러면
8진수 값으로 7553이 되겠습니다. 자, 16진수는 가장 큰 수가 15니까 1111이 15입니다. 2진수 1111이 4비트를 가지고 만든 게 가장 큰 수죠. 15. 그래서 이렇게 4비트씩 잘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둘, 여기서 여기까지가 셋 돼서 이렇게 16진수로 자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수업 시간에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16진수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A로 표시하는 거죠. A로. 10은 A요. 자, 현재 이게 펜이 이게 펜이 잘 안 먹어요. 펜이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4개 잘라서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4개 자르고 요렇게 4개 자르면 16진수는 10은 A라고 표현을 하고 11은 B라고 표현을 하고 12는 A, B, C, 13은 D, 14는 E, 15는 F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뒤서부터 1011이면 이게 하나, 둘, 셋, 8이네요. 10, 11. 11이니까 이거는 B고요. B. 그 다음에 0, 1, 1, 0은 요게 2의 1승, 2의 2승, 6이네요. 6. 그 다음에 이거는 다 F. 15니까. F6B가 바로 16진수의 값은 F6B가 되겠습니다. 그죠? 8진수 값은 3개씩이죠. 3개씩 1111, 0110, 1011 그러면 여기 3개, 요거 3개, 3개, 요거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요것도 딱딱 떨어지네. 이렇게 3개, 이렇게 되니까 8진수로는 011이니까 3이고, 이거는 5고, 이것도 5고, 이거는 7이고, 7553이 요게 8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진수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반대로 10진수를 주고 2진수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10진수를 주고 2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 우리 했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는 이미 했죠. 미국 표준인데 우리 키보드 미국 표준으로 우리 키보드에 있는 숫자를 표현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 키보드에 있는 이 숫자들을 내게 특정한 값을 지정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비트는 가장 0과 1로 표현을 하죠. 0과 1로 표현을 하고 가장 작은 최소 단위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비트고요. 바이트는 8바이트가 1비트가 되겠죠. 워드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32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겠습니다. 64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64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는,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그죠? 자,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건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 프로그램이 어디에요? 실행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CPU 또는 램에 있는 상태. 자, 프로그램이 CPU 또는 램에 있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시스템 영역, 즉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과 사용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영역은 바로 운영체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위치가 되겠고요. 즉, 리눅스라든가, MS 윈도우즈라든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인가, iOS가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기에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했거나 아니면 마우스에서 터치를 할 때 들어가는 영역, 램의 영역입니다. 램의 영역.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 램에 들어가면 프로세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자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라즈베리 파이를
나눠 드렸고, 또는 이제 실습 시간에 라즈베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퓨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눅스에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작성하는 명령어는 mkdir이죠. mkdir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그곳에 저장을 하고 스크립트를 이용한 파일을 업로드한 것이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kdir이 되겠고요. 파일의 목록을 보는 거는 ls죠. ls.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ls-l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디렉토리인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파일인가를 보고 싶으면 ls-f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는 cp죠. cp. 그래서 이제 뭐 cp하고 만일에 a.c 프로그램을 b.c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cp죠. cp.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은 rm입니다. rm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rm remove 그러면은 리눅스에서는 물어보질 않아요. rm a.c 그러면 확 없어져요. 그럼 이거 복구가 안 됩니다. remove를 하면 복구가 안 돼요. 리눅스에서는 물론 돈을 비싸게 주면 복구가 되지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rm을 할 때 rm-i 옵션을 줘서 인터랙티브 물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물어봅니다. 진짜 지울 거냐고 물어봐요. 자, 명령 모드에서 커서 앞에, 자, 이제 vi 명령어 모드에서 자, 이게 이제 vi입니다. vi. 자, vi 사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 모드에서 커서 앞에다가 입력하기 위한 거는 i죠. i고요. 그다음 커서 뒤에다가 하는 거는 a가 되겠습니다. a. 입력 모드를 종료하는 거는 바로 escape죠. escape가 되겠습니다. escape. 파일을 저장하고 vi를 종료하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문자 zzet을 치는데 제가 요거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vi를 처음 쓸 때 꼭 대문자 zzet을 눌러야 되는데 꼭 컨트롤 Z를 꼭 누르더라고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데 후면 작업, 백그라운드로 작업이 들어가요. 백그라운드 들어가서 컨트롤 Z를 하면 이 프로그램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또 vi a.c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후면에 a.c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vi a.c를 하게 되면 하고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다 하고 이제 zzet을 잘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vi a.c 아까 컨트롤 Z를 눌러서 있던 vi a.c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정했던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수정되지 않았던 이 옛날 프로그램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정됐던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권고하지는 않고 두 번째로 바로 어떤 거죠? WQ 그죠? 그래서 WQ 치시고 WQ를 해서 라이트 Q 자 WQ를 해서 라이트하고 큐타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이용하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 VA에서 파일의 전체 넘버를 보는 거는 set nu죠. set nu 그래서 set 넘버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I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VI에 관련된 것들 자 다시 한번 VI를 보면 이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VI하고 내가 파일명을 치면 어디로 가냐면 커맨드 모드로 가죠. 커맨드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커맨드 모드로 갔다가 여기서 내가 insert a 현재 이 i하고 a 나왔지만 이 줄에 이렇게 줄이 있을 경우에 커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여기 아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소문자 5죠. 오픈입니다. 또는 대문자 5를 치면은 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열려요. 위가 열립니다. 대문자 5. 그러니까 I, A, 소문자 5, 대문자 5.
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 한 줄 삭제하는 건 dd죠, dd. 한 글자 삭제하는 건 x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숫자를 줄 수 있다 했어요. 10dd, 10x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면 10줄을 지우고 이렇게 삭제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건 점입니다. 앞에 했던 명령을 반복하는 거는 점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VI를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짰고 컴파일을 할 때 어떻게 컴파일 하냐면 GCC하고 -5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썸이다 그러면 sum.c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이게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1과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